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아니어 은영주 원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한의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피곤한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유튜브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일요일 아침이지만 나와서 처방도 낼 겸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 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분은 아니셨는데 이 환자분 좀 좋은 사례 같아서 요즘 이제 병원에서 한약 복용을 허락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을 이제 못하게 하는 병원들도 또 역시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음, 보통 간 수치가 높아져서 뭐 한약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1% 미만이고 그것은 제가 한약 처방한 것을 추적 관찰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한의사들도 과학적으로 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간에 문제가 되는 한약인지 신장에 문제가 되는 한약인지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 안전한 한약인지 이런 게 다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한의사 또는 뭐 이렇게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처럼 이게 전문의 보드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라면 믿고 처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증 환자분이셨는데요. 걷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병원에서는 걷기는 좀 힘들 거라고 걷게 되는 건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병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다행히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하게끔 해줘서 일찍 한약 복용을 시작하셨고요. 다행스럽게 환자분은 결국 마침내 걷게 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의학 박사이고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뭐 논문들도 많이 썼고요. 음, 한약 복용을 허락한 병원 참 한의사로서는 참 고맙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척수경색은 마비 질환 중에서도 예후가 좀 좋지 않은 편인데요. 척수경색은 척수에 생긴 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경색, 머리에 생긴 중풍은 뇌경색, 뇌출혈도 있겠지만 이제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된 것이 뇌경색. 근데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 척수에서 생기면 척수경색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막 회복하길 원하셨는데 포기하라고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하고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을 빨리 어, 연습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발병하고 한 2개월 뒤, 오타가 있네요. 2개월 뒤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 신경회복 한약의 복용은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힘들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는 주변 다른 환자분들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게 척수경색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자녀분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여행도 가고 놀고 좀 쉬고 인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병이 많이 오셔서 환자분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그리고 예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제 힘들어 하시고요. 또한 척수경색을 확진받기까지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협착증 때문에 그렇다, 어느 병원은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부터 허리에 생기는 건지 등에 생긴 건지 경추에 생긴 건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초기에는 MRI상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진단받는 것도 쉽지 않고 치료도 쉽지 않고 예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일수록 한의학적인 힘을 더했을 때 예후가 더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병원에서는 다시 걸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병원의 의사분은 좀 이제 꽉 막힌 분은 아니셨고 한방 쪽에서도 좀 공부를 하셨던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한약 복용을 뭐 당연히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물론 이 한약을 복용한다고 모든 척수경색 환자분들이 걷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낫게 도와드리는 거지 이걸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이걸 먹으면 무조건 이분처럼 빨리 낫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약을 똑같이 처방해도 안 낫는 분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발병 2개월 후부터 약을 복용하시기 시작하셨고 2개월 정도 지나면서 근력이 조금씩 허벅지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셨고 대소변 쪽도 원래 마비셨는데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개월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한 뭐 5, 6개월 이상 드셨던 것 같습니다. 대소변도 상당 부분 개선돼서 후유증이 남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거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이라서 다시 올리는 차원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네. 현재는 이제 한 5, 6개월 드셨을 거예요. 보행도 가능하고 가능하지만 완벽한 보행은 아닌 상황이셔서 좀 계속 복용하고 운동하다 보면 정상적인 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걷게 된다라는 개념보다 운동도 병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재활 치료도 병행하셔야 돼요. 어제 오셨던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은 그 환자분을 요양원에 모셨었는데 아는 분이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요양원이라서 더 잘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이제 보내셨지만 요양원은 재활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운동을 초기에 많이 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재활병원보다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재활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추천하는 병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활병원은 재활병원 자체보다 그 재활 치료를 하는 치료사분의 능력 그리고 치료사분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의사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의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사분들은 보통 이제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은 오더를 내고 보통 환자분 예후를 판단하거나 오더를 내거나 결정적일 때 이렇게 지도를 해주지만 매일매일 환자분들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은 재활 치료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재활 치료사분하고 소통이 잘 돼서 적극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뭐 얘기도 듣고 운동 방법도 배워서 병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수록 빨리 좋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 것도 좋지만 치료사분들과 얼마나 잘 궁합이 맞느냐가 예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고르는 것보다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사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중풍 재활이나 척수 재활하는 양안방 협진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저도 압니다. 네, 병원에서 재활병원 교수님들이 어떻게 뭐 오더를 내시는지도 다 알고 저 또한 침 치료를 하지만 치료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분은 다행히 한약을 드시면서 다리 힘이 생기셨고 운동과 한약 복용을 꾸준히 하시면서 보행까지 같이 가능한 사례라서 환자분이 계신 병원에서도 모두 놀라워하고 기뻐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분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러고요. 무엇보다 주변 환자분들이 보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약 처방해달라고 내원도 하시고 치료사분들도 한약 먹고 더 빨리 좋아지신 것 같다고 그리고 한약 먹고 좋아지지 않은 사람이 좋아진 것 같다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환자분도 저도 또는 재활병원에 있는 치료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신경회복 한약은 초기부터 복용하시는 분들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분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뭐 한방치료든 약방치료든 마찬가지고요.
한의학이 이제 의학처럼 주류의 의학이 아니고 뭐 마비를 전공한 의사도 한의사도 거의 없고 뭐 또는 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특정 병원 어떤 병원은 뭐 한약 복용을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좀 무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깐깐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학의 마비 치료 효과를 인정해서 의료보험이 되는 마비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약도 마비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이 의료보험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질환은 안 되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안면마비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인한 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이 의료보험도 될 만큼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 이제 한방에서의 이런 마비 치료 효과입니다. 근데 뭐 의사분들이 몇몇 의사 소수의 무지한 한의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편견을 가진 의사분들이 반대를 해서 어, 해당 담당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사분이 담당이라면 과감하게 병원을 바꾸라고 합니다. 환자분에게 더 관심이 있고 치료할 의지가 있다면 조금만 찾아봐도 한방에 대한 이제 마비 치료의 역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대학병원에서도 한약 복용을 허락하는 데들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런 마비 치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한의 사람 누구나 알고 또 정부에서도 한약을 의료보험 되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정부입니다. 그 중에서 뭐 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건 당연히 한방적인 효과가 뛰어나니까 되지만 중풍이나 안면마비 그리고 척추 질환,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마비 질환이 한약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입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요즘 그래도 예전보다 초기부터 많이 오신 분들이 늘었는데 6개월 1년 돼서 병원에서 못 먹게 해서 6개월 1년 지나서 왔다 이런 분들도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간 수치 높아진다고 하는데 간 수치는 항생제보다도 높아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다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높아지면 한약을 쉬면 되니까 피 검사를 하면 되죠. 제가 뭐 가톨릭 대학병원에서도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거기서도 계속 피 검사를 해서 혈당이나 간 수치가 높은지 보고 그 환자분은 뭐 1년 이상 그 마비의 회복이 없었던 분이셨는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마비가 회복이 되면서 병원에서도 계속 복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워낙 쇠약하셔서 간 수치는 높지 않은데 이제 그 혈당이 좀 높아지면서 한약을 끝까지 복용하기는 어려우셨어요. 그분은 혈당을 높이는 한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몸의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혈당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음식만 조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한약도 일종의 이게 식물로 만들어진 음식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칼로리와 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이 좀 조절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분들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처방들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예, 제가 치료를 하면서 속상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낫던 분이 병원을 옮기면서 안타깝게 한약을 못 먹게 해서 중단하신 분이 계셨고 한약 먹고 있으면서 좋아졌는데 그러다가 중단하면서 개선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한약을 복용을 다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서 못 먹게 하면서 6개월 1년 지나서 더 이상 개선이 안 될 때 그때 가서야 병원에서 한약을 먹게 한다거나 더 이상 호전이 안 된다고 손을 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과연 내 가족이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여기 소개해 주시는 의사분들도 많고 뭐 심지어 치과 치료하다가 마비가 된 환자분들도 보내주는 치과 의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많이 알려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한의사 협회 측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한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저리 얘기가 많았죠? 아유, 요즘 강의하면서 많이 피곤하다 보니 생각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조 원장이었습니다.